살찐 성인 남녀들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익스트림 웨이트 로스라는 미국의 인기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로 비만으로 고통받는 참가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극적인 체중 감량을 이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5년 뒤에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중에 브랜디 말로리라는 여성은 갑자기 사망까지 했습니다. 149kg에서 80kg까지 감량하며 인생 역전을 만들어낸 이 여성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사망하였는데요. 부검 결과 비만 합병증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요요 현상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빠르게 살을 뺐다가 요요가 온 연예인들도 많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멀리 갈 것 없이 저도 30대 때는 요요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약에도 의존하고 시중에서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다 시도해 보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살이 찌고 말더라고요. 진짜 요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알게 되고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주변 지인들도 못 성공시킨 방법을 이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넘어서 더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살을 빼려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칼로리. 칼로리 낮은 식단을 하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를 하면 체지방이 빠진다. 돼지고기는 칼로리가 높아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먹어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을 뺄 때 집중할 건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입니다. 인간은 호르몬을 이길 수 없죠. 살이 잘 찌는 호르몬이 나오면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찌고 반대로 살이 빠지는 호르몬이 나온다면 아무리 많이 먹고 누워서 잠만 자도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미국의 신장내과 전문의 제이슨 펑 박사님은 기존 칼로리 다이어트의 문제점과 호르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훌륭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살 빼기를 위해서는 먹는 칼로리를 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칼로리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뇌피셜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결과를 보는 시대입니다. 즉, 누가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살을 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칼로리가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칼로리 수치만을 본다면 저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 살이 빠지겠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연구에서 검증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뇌피셜일 뿐이겠죠. 그리고 지난 50에서 70년 동안 많은 수의 체중 감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칼로리를 줄일 때 살이 빠진다는 모든 상위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섭취 칼로리를 줄인다고 장기적으로 체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검증 결과는 없었습니다.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이슨 펑 박사님은 살이 찌고 빠지는 호르몬으로 인슐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살이 빠지게 만드는 식단이 바로 저탄고지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하게 되면 섭취 칼로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 결과적으로 살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요요도 없어지고요. 제가 19kg 감량하고 20년 넘게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요 현상 없이 살이 빠지는 인슐린 다이어트와 저탄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탄고지 식단은 최근 몇 년간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이 독특한 식단이 어떤 원리로 체중 감량을 시켜줄까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토시스 상태 유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몸은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하죠.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기초대사를 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쉽게 빠집니다. 이 기초대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대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기초대사가 일어나죠.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고 몸의 체액, 즉 눈물, 콧물 등 분비물을 나오게 하여 이 영상을 보면서 두뇌 회전을 하여 생각도 하게 하고 이런 기본적이고 인간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이 기초대사가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일량의 총합에서 70, 80%까지 됩니다. 나머지 운동, 공부, 소화기관 등 다 합쳐도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기초대사를 지방을 원료로 하는 케톤이 담당하니 내 몸의 체지방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칼로리 섭취를 줄인다고 지방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칼로리를 섭취해도 우리 몸의 대사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힘만 들고 살이 빠지지 않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자들이 몇 년 뒤 모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효과를 봤던 저칼로리 식단에 몸이 적응하면서 다시 과거의 체중을 되찾게 된 거죠.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인슐린 분비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20년 경력,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구독자 300만 유튜버 켄 베리 박사는 필수 지방, 단백질은 있지만 필수 탄수화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키토제닉 식단은 탄수화물을 채소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양소 중에는 필수 지방산이 있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오랜 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프게 되고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죠.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오랫동안 섭취 못하면 우리는 아프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될 거예요.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수 지방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 중 하나는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수 당분, 필수 전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단백질과 지방만 섭취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수 탄수화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매우 제한적으로 섭취하죠. 이건 또 고지방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당신은 천연 지방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지방이 당신의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지방도 있습니다.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등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친 모든 종류의 가공 기름은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에 치명적이니 먹지 마세요. 마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버터가 아니죠. 인공적인 가공을 거쳐 고체화시킨 후 첨가물과 색소를 더한 트랜스 지방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건강에 정말 안 좋으니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은 올리브 오일, 라드, 아보카도 오일, 버터와 같은 건강에 좋은 천연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지방은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이런 지방을 먹고 싶은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당신의 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야 할 다음 사항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키토제닉 식단에서 먹어야 할 음식은 정제된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가짜 식자재라 할 수 있죠. 정제식품은 영양소가 좋지 않아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위해 당신은 정제식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탄고지 세이크, 저탄고지 바 등 저탄고지나 키토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저탄수 고지방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키토제닉,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가공식품을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키토라는 이름의 뭔가를 팔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키토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세이크, 바, 영양제 등 가공된 식품을 판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키토 다이어트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기농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키토제닉 식단을 할 수 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에 적합한 저렴한 식재료도 많이 있거든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자재를 구입하길 바랍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의 가공식품보다 $1의 천연 식자재가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계란, 천연 올리브유 등은 그 좋은 예죠. 또한 고지방 식이요법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몸 안의 염증을 싹 줄여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처음엔 고지방 식단을 하면 몸속에 염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몸에 등드름, 가드름 등을 짜보면 모두 하얀색의 지방 덩어리들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저탄고지 식단을 시행해보니 얼굴에 여드름, 몸에 등드름, 가드름이 싹 없어지는 걸 보니 진짜 내 몸과 밖에 염증이 사라진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해서 나오는 케톤 자체가 항염증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지방 식단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지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콩기름, 마가린 등이죠. 이렇게 가공된 지방을 섭취하면 오히려 몸의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캔베리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연 그대로의 지방을 섭취하시고 내 몸의 염증을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만감 증가. 지방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죠. 단백질과 함께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전문의이자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댄 레그 박사는 저탄소 식단을 하면 인슐린, 렙틴, 그렐린 등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배고픔을 훨씬 덜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1일 1식만 해도 포만감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키토 다이어트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자나 고구마처럼 땅에서 자라는 녹말성 야채는 다 제한합니다.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같은 채소는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적거든요. 당류가 적은 베리류의 과일 말고는 대부분 과일도 제한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몸에 맞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건 역시 당신이 얼마나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저탄수화물 식단과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그것을 지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 몸의 대사가 케토시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방 섭취가 아니라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당신이 아무 것을 먹지 않아도 케토시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섭취는 포만감을 유발하기 위해서지 케토시스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은 보통 소량의 탄수화물, 적절한 단백질, 고지방 식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루 종일 기름을 퍼먹거나 베이컨과 치즈만 먹는 게 아니에요. 케톤이 나오면 실제로 배고픔을 억제하죠. 그리고 포만감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완전히 알지 못해요 아직. 이 분야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가 줄어듭니다. 키토제닉 식단에서 배고픔의 느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3끼의 간식 2번 먹고 이런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큰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토제닉 식단은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몸이 저탄수화물 식단에 잘 적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키토제닉 식단에는 초반 과도기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키토플루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 몸이 케토시스에 익숙하지 않을 때 발생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케토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몸이 아파서 먹을 수 없을 때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작용을 미리 알고 그것은 키토제닉이 내 몸에 맞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제한의 결과로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는데요. 그로 인해 신장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수분과 전해질 섭취로 완화되죠. 저탄수화물 식단과 키토제닉 식단 모두 탄수화물이 적은데요. 그러나 키토제닉은 더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칩니다. 케토시스 상태에 더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식단은 더 많은 과도기적 증상이 생기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은 본질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좋게 본다면 이러한 특징은 당신의 식단을 더 간단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케토시스에 진입했다고 확실하게 알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저지방 메시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키토제닉 식단에서 지방 섭취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저도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1일 1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점심 약속이 있거나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1일 2식이나 3식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일 1식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피부와 근육의 상태는 더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50세가 몇 개월 안 남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만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1일 1식과 저탄고지를 실행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행하세요. 되도록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식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채식, 비건, 육식, 저탄고지, 카니보어 등 수많은 식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서 확인한 건 지방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탄고지 식단에서의 탄단지 비율을 탄수화물 10, 단백질 20, 지방 70% 정도로 구성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키토플루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머리가 멍하고 몸에 힘이 없고 불면증이나 근육통이 올 수도 있죠. 이는 몸에 과하게 저장되었던 탄수화물을 처분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한방에서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키토플루를 이겨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5가지 전략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하면 몸에서 붓기가 빠지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소변의 색을 관찰해 보세요. 소변의 색이 너무 짙은 노란색이면 옅어지도록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키토플루를 벗어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탈수가 생기면 오히려 키토시스 상태로 진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해질 추가.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몸에 저장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없어집니다.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몸에 힘이 없어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정도의 소금물 또는 코코넛 워터를 통해 몸에 전해질을 추가해주세요. 세 번째, 더 많은 지방 섭취. 몸이 저탄고지에 적응할 때는 저는 더 건강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버터와 같은 음식이죠.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아침의 시작을 방탄커피와 함께 했습니다. 보통 MCT 오일을 넣은 커피를 방탄커피라고 하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맛도 중요한 저는 버터를 듬뿍 넣은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고소한 맛이 좋으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번째, 푹 자기. 앞에서 말한 키토플루의 증상 중에 불면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녁에 허기가 져서 잠에 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 적게 자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날 저녁에는 푹 주무실 수 있고 저탄고지 식단을 계속할수록 머리가 맑아져서 저녁에 잠에 드는 게 쉬워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키토플루 증상 중 하나인 두통과 무기력함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이 식단이 나에게 안 맞는 건 아닌지 자기 의심도 많이 생기죠. 사람이 이렇게 나약해지더라고요. 전 세계의 석학들이 좋은 식단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검증하는데도 의지가 약해졌어요. 저는 이때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히 하여 몸이 날씬해지고 턱선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상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 상상은 현실이 되었고 49살이 된 저는 30대 때보다 더 젊어 보이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요요 없이 평생 유용한 체지방 삭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적은 칼로리 섭취로 급하게 살을 빼는 것은 요요를 부른다는 것이 미국 다이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인슐린, 렙틴, 그렐린 등의 수치를 낮추는 식단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이슨 펑 박사님은 저탄고지 식단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히 하여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 소모를 하는 기초대사에 케톤을 사용합니다. 케톤은 우리 몸의 지방을 원료로 사용하니
우리 몸에서 빠르게 지방을 없애주죠. 네 번째, 케토시스 상태는 우리 몸의 염증도 없애줍니다. 케톤 자체가 항염증성 물질이니까요. 다섯 번째,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적은 양으로도 훨씬 많은 포만감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1일 1식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전문가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극찬하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었던 제가 직접 시행해본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30kg까지 감량한 여성 회원님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바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